저희가 어쨌든 개봉에 익숙하지 않은 감독들이고 또 하도 듣기에 기자분들은 굉장히 깐깐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굉장히 충고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앞에 서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을 이제 제작하게 된 거는 용산 참사 현장에서 이제 미디어 활동가로 그 투쟁 현장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그 법정의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법원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증인으로 출두했던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느꼈을 때는 경찰 특공대들은 그날의 진압이라던가 화재라던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재의 원인에 관해서 화염병이 이야기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철거민들이 기소가 되었었는데 법정에서 이제 특공대들이 증언할 때는 화염병을 못 봤다라던가 뭐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법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별로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재판의 결과에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걸 보면서 이것을 좀 세상에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용산 참사에 관한 기억이나 기록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재건축, 뉴타운 이런 것들의 광풍 속에서 쉽게 피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분명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당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뺏길 수도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비단 도시 빈민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용산이 보여줬듯이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쫓겨날 수 있다는 게 용산이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용산 참사에서 어떤 조각을 통해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그것을 포함한 조금은 다른 시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더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지점이 어떤 시선에 있어서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시선 속에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용산 참사의 그 희생자였던 농성 철거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난의 시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올라갔냐라기보다는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들이닥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처음에 잡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정에서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을 듣는데요. 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전에 경찰 특공대들이 그 브리핑을 받는 과정에 대한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망루에 신호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 농성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망루에 올라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아주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생각을 해보면 대학 때나 때 보면 MT 갈 때도 사전 답사를 갔다 오잖아요. 사전 답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뭘 할지 이렇게 둘러도 보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야 그게 잘 운영이 되니까.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진압을 앞에 두고 그들이 전달받았던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는 증언들이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 속에서 나왔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막루 건물 구조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루는 이 화면에는 거의 설명이 되진 않는데요. 실제로 그 남일동 건물은 되게 복잡한 구조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랑 층도 다르고 높이도 좀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또 이렇게 앞쪽에서 보이는 건물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 뒤쪽 건물에 이제 막루가 세워지고 컨테이너가 도착한 건 앞쪽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딱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막로 쪽으로 진입할 때 양쪽에 문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막로 쪽으로 넘어가는 문이었고 하나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특공대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용산 참사의 본질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압하러 들어가는 특공대원들의 안전조차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아예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너무나 여실한 그런 너무나 여실하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의 문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을 계속 하면서 의미가 조금씩 계속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생과 사라던가 어떻게 보면 희망과 절망이라던가 혹은 내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할 것인가라던가 우리는 과거로 향할 것인가 미래로 향할 것인가 뭐 그런 식의 점점 고민이 좀 많이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 1월 20일 그 진압 현장 그리고 법정 공간이라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영화적인 장치들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칼라 TV라던가 사자오 TV와 같은 인터넷 방송 TV뿐만 아니라 채증 영상을 상용해서 그날의 진압 상황들의 생생함이랄까 그 공포심이랄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에 대해서 일단 관객의 위치를 목격자의 위치에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용산 참사와 같은 사건,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좌절감이라던가 혹은 그 사건을 함께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았어요. 근데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건의 목격자였으면 좋겠다. 그 목격자라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다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건에 개입할 건지 말 것인지. 내가 개입함으로 해서 이 사건은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죄책감이 쌓여 있거나 절망감이 쌓여 있다기보다는 그 현장을 다시 목격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느낌을 좀 전하고 싶었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법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배심원이던 방청객이던 이 법정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폐쇄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국민참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이 재판의 과정을 좀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날의 그 사건에 관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재판이 흘러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영화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이것을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구성을 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싶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저희도 보고 싶었던 그 막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루 안을 증언들을 통해서 재현하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예, 얼마간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진압 작전이 언제 어떻게 했으면 멈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생각을 했던 거죠. 1차 화재가 일어난 후에 무방비 상태로 그들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근데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많이 허술하잖아요. 스왓 하면 대테러 부대이고 자신의 어떤 공포심까지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라고 말해지는 그들이 공포를 드러냈고 그들이 진압작전 전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화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이날의 진압작전이 얼마나 허술했나라는 표현으로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작전이 끝까지 브레이크 없이 갈 수 있었구나. 누구도 정확하게 현장에서 이유 있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경찰 특공대의 어떤 일관된 진압작전, 그건 용산 참사에서만 그렇게 적용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허술함이 오히려 진실을 묻고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없었던 그날의 진압작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경찰 버스에 올라타서 30분 만에 용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리는 막을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신 장면 중에 그 버스 장면은 저희가 재현으로 구성한 장면입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근데 상처를 받고 언젠가는 잊어야 되는데 잘 잊기 위해서는 잘 기억되어야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그날의 진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이렇게 잘 이해되고, 그러니까 그 이해된다라는 건 어쨌든 그날의 그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상처들을 치유해 줘야 할지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재현 장면들을 기존의 푸티지와 튀지 않게 좀 톤을 조절하면서 재현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재현을 쓰였던 장면은 지금 지우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버스가 출동해서 그 컨테이너 올라가기 전까지예요. 특히 재현 장면이 많은 것은 대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지우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그 대기 시간이 컨테이너가 설치돼서 컨테이너가 온 것과 그것이 설치되기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2시간 정도의 시간에 재현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무전 녹음이 사용되고 했던 장면들이 이제 대부분 재현과 푸티지와 뭐 이런 영화적 효과들을 가지고 편집된 장면입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건 물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안 들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긴장이라던가 그 현장의 느낌들을 더 들으면서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 좀 더 시각적으로 더 이렇게 전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구간들, 어떤 포인트들은 단순히 이제 자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순간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장 고민하면서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법정에서 그 순경이었던 경찰 특공대한테 그 김남은 경사의 사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이제 증인을 출두했던 경찰 특공대가 농성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이 있는데요. 그 답변은 약간 텀이 있어요. 텀이 있고 답을 하는데 저희가 그걸 인위적으로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실제로 경찰 특공대가 망설이다가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간의 그 망설임과 이렇게 퍼즐 같은 그 느낌을 더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한 편 봤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그 상황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이라는 상상을 계속하고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적인 장치나 방식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역할로 경비부서를 통해서 역할로 부여받은 사람들 외에도 내가 경비부서로 발령이 나면, 그리고 내가 어떤 명령을 전달받고 전달해야 하든 그 중간에 끼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영화가 직접적으로 묻더라. 그 고민을 하며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물론 자신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생각과 현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사이에 그 간극은 이해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신 분들이죠. 경찰 특공대로 그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기동대, 동원됐던 그 경찰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경찰이 진압작전에 어떤 매뉴얼로 임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에서 바뀌어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구호, 슬로건으로 허공에
흩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쌍차가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그런 현장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마련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모두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농성자 4명을 기소하면서 (03시) 정각에 경찰 특공대 버스에 탑승한 후 (03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나가 몇 통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락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고 독감으로 전체 죽고 지금이라도 물고 멈추시고 자진해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같이 위험합니다. 물고 빨리 쏴! 명령 이거 지금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활동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 됩니다. 예, 감독님들과 유지태 배우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설레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의 취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독립영화를 지원차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업영화를 찍는 배우로서 어떻게 하면 인디펜던트 영화를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좋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영화 많이 보시고 영화가 좋으셨으면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극장 개봉을 한 지 이제 5일째 되는데요. 개봉 첫날부터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많이 설레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럴 수 있었던 힘이 뭘까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우 유지태 님이 시원하게 두개문 티켓을 싸주신 것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용산 참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두개문을 봐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진 돌풍이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관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끝까지 같이 함께 가보자라는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용산을 가보면 주차장, 그러니까 남일당이 있었던 그 자리는 주차장이거나 이제 공터가 되어 있는데요. 3년 전에 그렇게 성급한 진압을 한 결과가 이 공터를 만들기 위함이었냐라는 식의 저항감이라던가 허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다큐를 보면서 사람들이 용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3년 전에 갖고 있었던 상처를,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시고 동참해 주셔서 8월에 있는 특별 사면 할 때, 그럴 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철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 있는 국정조사 때 김석기라던가 그때 책임자들을 다시 소환해서 그날의 책임과 그리고 그날의 여러 가지 진압 작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개문 극장 개봉 시간표가 나온 게 저희가 21일 날 개봉을 했는데 2주 전에 이곳 인디스페이스의 시간표가 공개됐어요. 그때부터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개봉 소식을 알려주셨고 두개문에 대한 기대 그리고 보시고 난 소감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들이 두개문을 RT해 주시고 그리고 관람을 독려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힘이 실제로 저희가 극장에서 관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을 보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5일 달려왔는데요. 계속 그 SNS 상에서의 열기가 극장으로 옮겨질 수 있을 거라는 저희가 확신이 들 정도로 대단한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두 개의 문을 보는 것을 포함해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SNS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